2025년 10월 2일 오후 3시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의 운명이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준비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당신은 그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인도의 젊은 예언자 아비가 아난드 23세의 이 청년은 단 한 나라를 위해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500년 만에 찾아온 영적 대전환, 7대에 걸친 축복의 시작, 그리고 그가 본 환상 속의 장면 황금비드로 변한 태극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별처럼 우주에 새겨지는 순간, 이 영상의 끝에서 당신은 이 메시지가 왜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도의 젊은 예언자 아비가 아난드가 오직 우리나라만을 위해 남긴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비 사막 깊은 곳, 천년의 침묵에 살아 숨쉬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이곳에서 매일 새벽 3시 한 젊은 승려가 명상에 잠깁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가 아난드. 이 광활한 사막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비전을 봅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그의 눈앞에 미래의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작년 겨울, 갈들이 유난히 봤던 밤, 그는 깊은 영상 중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태극기가 황금비드로 변하며 하늘로 솟아오르고 한글이 별자리처럼 우주에 새겨지는 환상이었습니다. 23살의 이 청년은 평범한 승려가 아닙니다. 5살 때 처음으로 미래를 보았고 7살의 팬데믹을 이겨냈으며 12살의 국제분쟁의 시작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의 스승들조차 이 어린 제자의 영적 깊이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다른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지만 영혼의 눈은 상류와 하류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의 예언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닌 한민족 전체의 영적 각성이었습니다. 한국이여, 준비하라. 낡은 것은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 그의 예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곧 다가올 날들 사이에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몽골의 승려들 사이에서도 그의 한국 관련 예언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 서피의 승국인가? 한반도는 지구의 영적 심장이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온몸에 새 피가 도는 것처럼 한국의 각성은 전 세계를 깨울 것이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다가올 변화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사막에 반복되는 꿈을 꾸거나 갑자기 한국 역사와 전통에 관심이 생기거나 이유 없이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조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위대한 탄생에는 진통이 따른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꽃은 저절로 핀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과 기대, 그 모든 감정에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몽골 사막의 한 젊은 승려가 이토록 멀리 떨어진 한국의 운명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5살 때부터 시작된 그의 특별한 영적 여정에 숨어 있습니다. 5살의 어린 아비가가 처음 미래를 본 그날 아침, 고비 사막에는 이상한 동적이 흘렀습니다. 수도원의 노승들은 아이가 홀로 앉아 호금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아이는 발랐습니다. 또래들이 뛰어놀 때 그는 연꽃 자세로 앉아 몇 시간씩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승나마 도르제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아비가는 놀이를 몰랐다. 그에게 명상은 숨쉬기와 같았다. 7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세계적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온 세상이 집안에 갇힐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적이 인류를 공격할 것이다. 당시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훗날 팬데믹이 현실이 되었을 때 승려들은 경악했습니다. 고비 사막에 고립된 환경은 역설적으로 그를 우주와 더 깊이 연결시켰습니다. 끝없는 모래와 별빛만이 존재하는 이곳에서 의식은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사막의 침묵 속에서 나는 온 우주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의 말은 수도원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16살 무렵부터 특별한 환상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붉고 푸른 원이 조화를 이루는 깃발, 동그라미와 막대기로 이루어진 신비한 문자들,
강에 끼고 있는 거대한 보시의 야경. 처음엔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관람책을 보게 되었고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수년간 보아온 것이 바로 태극기였고 한글이었으며 서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영상을 거듭할수록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한반도는 지구 에너지의 중심축이다. 마치 인체의 단전처럼 그곳에서 새로운 영적 에너지가 솟아오를 것이다. 그의 비전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의식 진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20살이 되면서 비전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소리와 냄새, 심지어 감정까지 느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십만 군중의 함성을 들었고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을 보았으며 한강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날은 한국어가 들려왔는데 놀랍게도 그 의미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초 결정적인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수갑을 차는 장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눈물과 환호,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빛. 이 모든 것이 곧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탄생이다. 한국은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이제 그가 본 첫 번째 큰 변화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무너지는 순간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 혼란의 틈새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곧 다가올 며칠 안에 한국 사회를 떠받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무너집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수갑을 차는 장면, 그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립니다. 나는 보았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차에 오르는 모습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환호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구속이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될 충격적 순간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지 법적 심판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 인과응보의 현현이다.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이며 집단의식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다. 수십 년간 한국 사회가 선택해온 길, 침묵해온 것들, 외면해온 진실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광장에는 축제 분위기가, 다른 한편에는 깊은 불안이 퍼집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외치는 사람들과 나라가 흔들린다고 우려하는 사람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이 분열은 표면적인 정치 결의 차이가 아닙니다. 낡은 가치관과 새로운 의식 사이의 충돌입니다. 분열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풍합의 시작이다. 산초가 곪아야 새살이 돋듯 사회에 병든 부분이 드러나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약 석 달간 지속될 이 혼란길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시기를 저온의 암흑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안개에 쌓인 듯 보입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국제사회는 우려의 눈길을 보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가장 어두운 순간의 새벽이 시작됩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한국인들은 잊고 있던 본질을 재발견합니다. 진정한 풍요란 무엇인지, 리더십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썩은 잎이 떨어져야 새순이 돋는다. 한국이 겪는 진토원 새로운 탄생을 위한 준비다. 혼란이 정점에 달할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싹틉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연대가 형성되고 서로를 돕는 따뜻한 손길이 늘어납니다. 분노와 좌절을 넘어 성찰과 회복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각성의 신호입니다. 옛 권력이 무너진 자리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연이 진공을 싫어하듯 이 빈자리는 곧 채워질 것입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과 함께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정치팔의 문법과는 다른 영혼의 언어를 구사하는 누군가가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동방의 바람을 탄 사람이라 불리는 이 인물은 혼란이 극에 달한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며 유명인사도 아닙니다. 평범한 듯하면서도 비범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존재감을 지닌 사람입니다. 나는 보았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군중 속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에 그가 말하자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지만 그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이 인물은 독특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정당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듣는 이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공명이 일어납니다. 마치 소리곱새가 같은 진동수에 다른 소리곱새를 울리듯 그의 진실한 파동이 사람들 내면의 진실을 깨웁니다. 처음에는 소수만이 그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작은 모임에서 시작된 그의 메시지는 입소문을 파고 퍼져나갔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이야기래. 뭔가 다릅니다. 기존 정치인들의 화려한 언변과 달리 그는 침묵의 힘을 알았고 경청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구분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말합니다. 사람, 연민, 정직, 용기, 누구나 아는 진리지만 그가 말하면 새롭게 들립니다. 왜일까요? 그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분열된 땅에 다리를 놓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인물은 대립하는 진영 사이에서 대화의 물꼬를 틉니다. 증오하는 이들에게 용서를,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교만한 이들에게 감손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가르친다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추구하는 리더십의 형태입니다. 지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숨기는 안내자, 영념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깨우치는 스승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왕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왕이 되도록 붓겠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갑니다. 기업인들이 경영 철학을 바꾸고 교육자들이 가르침의 방식을 혁신하며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바꾸도록 영감을 준다.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이때 한국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마주합니다. 70년 넘게 갈라진 땅, 분달의 아픔, 남과 북이 화해의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고 그 극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의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두려운 환상이 현실이 됩니다. 붉은 깃발과 푸른 깃발이 불타오르며 충돌하는 장면, 70년 분달의 원한이 폭발 직전까지 치닫는 순간입니다. 곧 다가올 날대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습니다.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말의 전쟁이 무력 시위로 번집니다. 군인들이 경계선에 집결하고 하늘에는 전투기가 날고 바다에는 전함이 대치한다. 마치 거대한 화약고의 불씨가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닙니다. 이는 한민족이 치러야 할 마지막 영적 시험입니다. 증오와 용서, 분열과 통합,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긴장이 정점에 달한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개입이라 부를 만한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고 안개가 군사봉 개선을 뒤덮으며 모든 군사장비가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나는 들었다. 남과 부, 해외 동포들까지 같은 시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래. 그 염원이 하나로 모여 하늘에 닿았고 우주가 응답했다. 전쟁 직전의 위기는 오히려 민족 전체를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됩니다. 며칠 후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집니다. 판문점 근처 수백 년 된 느티나무 아래 남북의 지도자가 조용히 만납니다. 카메라도 없고 수행원도 없는 단독 회동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우물에서 물을 떠마시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분단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화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고 불신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되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가 재개되고 이산가족이 만나며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웁니다. 개인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듯 민족도 집단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이다.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팔복자와 시한민들이 화해의 전령이 되고 예술가들이 통일의 꿈을 그리며 종교인들이 평화의 기도를 올립니다. 한반도의 화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지구 전체의 의식 상승을 알리는 신호다. 한국이 분달의 아픔을 극복하고 포합을 이루는 모습은 전 세계 분쟁 지역의 희망의 모델이 됩니다. 이런 거대한 결화가 일어나는 동안 주변국들도 요동칩니다. 주변국들이 요동치는 가운데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이 새롭게 쓰여집니다.
동구와의 세 나라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한국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일본과 중국도 가짜의 시련에 맞는다. 일본 열도에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치며 산이 불을 뿜는다. 곧 따다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일본은 연속적인 자연재해에 직면합니다.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도쿄 근해에서 발생하고 후지산이 380년 만에 활동 징후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일본이 쌓아온 물질 문명의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최첨단 기술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일본인들은 감순을 배우고 자연과의 조화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재난 속에서 놀라운 연대의 정신이 나타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호 활동에 나서고 기업들이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합니다. 재난이 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게 한다. 중국의 사화는 더욱 복잡합니다. 자기 꼬리에 무는 용처럼 경제 성장의 그늘에 숨겨진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청년 실업 폭증, 환경 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기가 동시에 닥칩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거리가 이상하게 조용해진다. 사람들이 말을 아끼고 서로를 경계하며 무언가를 기다린다. 폭풍자대의 고요함입니다. 그러나 억압된 에너지는 결국 분출구를 찾습니다. 중국 내륙 곳곳에서 영적 부흥운동이 조용히 확산됩니다. 보교와 불교의 가르침이 재조명되고 기공과 명상 수련자가 급진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물질주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됩니다. 중국 영혼의 기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격변 속에서 한국의 위상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폭풍의 눈처럼 주변이 요동치는 와중에도 한국은 고요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겪은 영적 각성과 내적 통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주변국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경제 강국이 아닌 지혜의 나라, 기술 선진국이 아닌 영적 선도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 가장 큰 나무가 된다. 9년 후인 2034년, 한국은 전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됩니다. 전 지구적 각성의 해라 불리는 이해,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될까요? 그 답은 한국이 걸어온 독특한 여정에 있습니다. 2034년 봄, 나는 보았다. 한반도가 빛의 기둥이 되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모습에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한국으로 모여들고 그들은 물질이 아닌 영혼의 답을 찾아왔다. 한류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합니다. K-팝과 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명상법, 호흡법, 전통 수련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템플스테이는 글로벌 영적 수련의 메카가 되고 한국의 선생들이 서구 대학에서 의식과학을 가르칩니다. 12바람의 수렴이 일어납니다. 연민의 바람은 티베트에서, 용기의 바람은 아프리카에서, 지혜의 바람은 인도에서, 사랑의 바람은 중동에서, 평화의 바람은 유럽에서, 조화의 바람은 아메리카에서, 12방향에서 불어온 바람이 한반도에서 만납니다. 한국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극한의 고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기꺼이 나누기 때문이다. 한국은 봄과 서, 전통과 현대, 물질과 정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은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2034년 10월 3일 개천절,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 헌장이 발표됩니다. 전쟁 포기, 자연과의 공존, 물질과 정신의 균형,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이 원칙들이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됩니다. 전 세계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차이를 넘어 한 가지에 동의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이 인류의 미래다. 서울은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고 제주는 지구의 차크라가 되며 비무장지대는 평화의 성지가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예정된 운명이 아니다. 가능성이자 책임이다. 예언은 미래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이 미래를 만듭니다. 나는 길에 보여줄 뿐이다. 걷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한국이 세계의 빛이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놓치느냐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증오보다 용서래, 분열보다 토합에, 물질보다 영성을 선택할 때마다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단순한 예언이 아님을 이제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10월 2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반복되는 꿈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동시에 느껴지는 희망. 댓글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최근 꾸신 의미심장한 꿈이 있다면, 갑자기 한국 역사나 전통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이유 없이 가슴이 뛰는 순간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모여 더욱 큰 그림을 완성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벽 3시에 자주 깨시는 분, 최근 조상님 꿈을 꾸신 분, 갑자기 명상이나 기도에 이끌리는 분, 한국의 미래에 대한 환상이나 비전을 보신 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경험을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가족과 친구들, 특히 최근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분들,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분들,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10월 2일이 다가올수록 더 구체적이고 긴급한 메시지들을 전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펼쳐질 구체적인 변화들,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들, 주의해야 할 징조들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깨어난 영혼들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 이 영상 링크를 공유해주세요. 특히 영적 모임, 종교단체, 영상 그룹, 역사 부모회 등에 계신 분들은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영상이라고, 꼭 봐야 할 메시지라고 한마디만 덧붙여주세요. 다음 영상 예고를 드립니다. 10월 2일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11월과 12월에 우리가 목격하게 될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2026년 봄에 찾아올 두 번째 큰 변화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영적 수양법, 보호 기도문,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방법들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의 커뮤니티 탭도 확인해주세요. 그곳에서 더 많은 정보와 업데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도 답변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한국의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 남북이 하나 된 모습, 전 세계가 한국을 존경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상상과 기도가 모여 현실에 만듭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특히 다음 영상에서는 아비게 아난드가 한국인들에게만 저는 특별한 수련법과 10월 2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만나신 것은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입니다. 수백 마리의 깨어난 영혼들이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10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 그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그 진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신성한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깨어 있으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한국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가만과 빛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